네, 윤석열 정부의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이 전격 발표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큰 폭의 감세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자, 저희 채널에서는 그동안 언론이 잘 부각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절세 블로거이자 전직 기재부 세제실 출신이시죠. 미네르바 올빼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전격 발표가 됐어요. 네. 일단 주택 보유세 관련해서 좀 큰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이제 주택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하고 종부세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재산세에서 네.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좀 완화시켜 줬습니다. 왜냐면 1주택자는 투기 수요자가 아니고 실수요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수요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유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아가지고 1주택자의 재산세를 계산할 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현재는 주택은 60%로 이제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45%로 완화해 주겠다고 발표를 그렇군요. 했고요. 네. 사실상 근데 재산세보다 사람들 관심이 많은 게 종부세거든요. 그럼요. 이제 종부세는 원래 도입된 취지가 네.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됐는데 네. 1주택자들은 투기 수요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네. 1주택자들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1주택자들의 이제 그 반발이 심해지니까 현재는 1주택자 종부세 계산할 때 11억 원을 공제를 해주고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해는 100%를 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11억에다가 특별 공제를 3억 원을 더해주겠다고 했습니다. 14억 원까지 그럼 공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공시가격에서 14억 원까지 공제가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 100%를 원래 곱해야 되는데 네. 올해부터 이제 60%를 곱해주는 걸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100%에서 60%로 완화해주겠다고 네,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1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완화는 분명히 뭐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주택자예요. 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완화를 해준다 이러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처음 그 정부 발표 자료에는 네.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이런 표현이 명확하게 안 들어가 있고 네. 보면은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인데 60%로 낮추겠다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상자를 별도로 언급을 안 해놨습니다. 언급을 안 했다는 말은 다주택자도 똑같이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 특별공제 3억 원의 경우에는 분명히 1세대 1주택자만 적용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에서 60으로 나누는 건 특별히 제한이 없으니까 이건 다주택자들도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건 아마 제 생각에는 네. 법인도 해줄 것 같습니다. 지금 법인에 대한 규제도 따로 안 해놨거든요. 아, 그렇군요. 법인도 종부세 굉장히 세잖아요. 법인은 저보다 훨씬 세서 개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몇 년 동안 이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이 보유세 강화 방침에서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가 강화 방침에서 처음으로 후퇴하는 조치다. 사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어요. 네. 자, 그럼 과연 이번 조치로 이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주는지 실제 계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 팀장님께서 이 계산을 해서 각 언론에 배포한 자료인데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저건 대치동 아파트네요. 네, 대치동 랭년 대치 팰리스의 그 보유세를 이제 계산해 놓은 건데요. 네. 2021년에 이제 공시 가격이 23억 7천만 원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네. 이제 재산세하고 도시지역분, 지방교육분, 이제 지방세를 계산해 봤더니 네. 약 779만 원 정도 나오고요. 종부세가 약 1,033만 원 정도 해서 총 보유세 부담이 1,812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공시가격이 25억 9,10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약 10% 정도 올랐죠. 네네. 공시가격이 10% 올랐을 때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작년보다 훨씬 늘어나야 되잖아요. 보유세 그렇죠. 부담이. 네. 근데 이제 정부가 발표한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45% 인하. 그다음에 특별공제 종부세 3억 추가 공제. 그다음에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100%에서 60% 인하. 이 두 가지 혜택이 겹치면은 네. 총 보유세 부담이 1,164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한 70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네요. 공시가는 10% 늘었는데 보유세 부담 오히려 700이 주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혜택이 좀 큽니다. 네. 자, 이건 성동구 아파트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아파트는 강남구의 좀 비싼 아파트였고 네. 이제 송동구의 왕신리 텐지일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이제 공시가격이 굉장히 좀 낮죠. 지금 2021년 공시가가 약 11억 1천만 원 정도 됐고요. 네. 이때 재산세하고 종부세 좀 보유세 부담 합계액이 326만 원 정도 됐는데 이제 2022년 공시가는 12억 7,200만 원으로 약 10% 조금 더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유세 부담은 이제 개정안에 따르면은 네. 어느 정도로 주냐면은 약 306만 원으로 줍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안 줄죠. 그렇죠. 왜 크게 안 주냐면은
원래 내던 종부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저 여기까지는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1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해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여기는 누구도 이의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 이게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종부세를 이번에 발표한 정부 방침대로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종부세가 아까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이제 100%에서 60%로 완화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공시 가격별로 이제 세부담이 얼마나 주는지 기재부에서 이제 계산을 해놨는데 네. 조정에서 제가 두 개만 한번 샘플로 한번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8억 5,900만 원짜리 공시가 그게 이제 만약에 개정안이 적용 안 됐을 때 네. 그 현행 법령대로 그대로 적용이 되면은 총 2,543만 9천 원 정도 종부세가 나옵니다. 조정지역 2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많이 나오죠. 네. 근데 개정안이 적용되면은 약 1,236만 원 정도 거의 반이 주는 거죠. 반토막이 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공시가격 합계가 35억 좀 넘어갔다. 그러면은 만약 개정안이 적용 안 됐을 때는 9,400만 원 정도 종부세가 나오고요. 개정안이 적용되면은 약 4,600. 여기도 거의 반 이상 주는 거죠. 네. 그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줍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거에 대해서 뭘 다양한 평가가 있을 겁니다. 뭐 아무리 2주택자라 그래도 뭐 실제로 필요한 경우도 있죠, 사실 2주택. 네. 그런데 이게 어떤 원칙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뭐 비판 여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가급적 1주택을 가져가라. 그래서 1주택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혜택을 주고 다주택은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종부세를 깎아준다 그러면 이거 집을 뭐 팔지 말라는 거냐, 그리고 집 한 채인 사람 하나 더 사라는 거냐, 이런 메시지로 또 읽을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렇게 좀 저는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원래 이제 종부세가 네. 다주택자에 대한 그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거든요. 그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게 주택 가격이 최근 급등을 했잖아요. 주택 가격이 급등한 다음에 정부가 그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굉장히 높여버렸습니다. 그렇죠. 중과세율로. 네. 거기다가 예전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80%였거든요. 네. 그걸 매년 5%씩 인상을 해가지고 올해는 100%예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정부가 의도했던 이 종부세 세액 규제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이제 종부세가 올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주택자 투기수요 억제라는 취지를 약간 벗어나서 약간 징벌적 세금으로 너무 변질돼 지나치다 버린 거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부득이하게 2주택자가 되는 분들도 가끔 많거든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거나 또 상속주택을 보유해서 2주택자가 됐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별도의 구제책이 없이 다 중과를 해버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다는 판단 하에서 네. 약간 이제 보완을 해주는 척으로 이렇게 네. 이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은 아닙니다만 제가 좀 제기했던 이런 그 우려 같은 것들도 좀 해소되는 그런 보완 대책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이번 조치가 목표하는 바가 그 당초 윤석열 정부가 이제 2020년 보유세 수준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그 수준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제 2020년 수준으로 정부가 네. 좀 현 정부가 이제 보유세 부담을 완화시키려고 하는데 네. 이제 그렇게 완화시키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세율을 완화시켜버리면 됩니다. 현재 그렇죠. 그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1.2에서 6% 누진세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저 세율이. 근데 저 세율을 개정을 해서 낮춰버리면은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데 저 세율은 지금 종부세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럼요. 국회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럼요. 반대하겠죠. 네, 민주당이 이제 동의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 방안은 이제 실현시키기가 좀 어렵고 그럼 당장 정부가 이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지금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거 그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낮추겠다는 건데 네.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사실상 100에서 60%는 엄청 낮춘 거잖아요. 엄청 낮추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이 낮췄느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직접 그 개정안에 참여는 안 했지만은 지금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공시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예, 물론 집값이 올라서 공시가격이 오른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김현미 장관 시절에 어떤 조치가 취해져 있냐면은 원래 집값이 오르면은 그 오른 만큼 공시가격을 바로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몇 년에 나눠서 반영을 합니다. 조금 조금씩 올리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공시가격이 연동돼 있는 규정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뭐 건강보험료도 그렇죠. 공시가격 연동돼 네. 있고 여기 뭐 기초연금도 연계돼 있고, 그렇죠. 네. 연계된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집값 오른 것만큼 한꺼번에 올라버리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또 문제는 집값이 급등하게 오르면은 올해처럼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떨어지는 것들도 사실은 반영을 다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한꺼번에 반영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예전에는 단계적으로 올렸는데 네.
이제 김현미 장관 시절에 이거를 진짜 현실화 시켜버렸습니다. 오른 만큼 공시가 같이 올려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보유세 부담이 급등을 해버리니까 이제 이거를 좀 완화시켜주는 차원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60%까지는 낮춰야 생각보다 확 낮추는 조치로. 네. 그렇죠. 그래야 이제 2020년 수준의 보유세 부담이 이제 되는 걸로 네. 시뮬레이션 해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지금 또 가능한 것이 사실 부동산이 급등한 거나 오르는 경우에는 아무리 뭐 윤석열 정부라 그래도 이걸 못할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조금 주춤하잖아요. 주춤하고 지금 또 거래가 안 되고 있죠. 거래가 안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좀 경제적인 상황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저 보유세 완화안이요. 네. 그 앞으로 계속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제 이 제도는 올해만 아마 적용이 될 것 같고 네. 지금 원래 윤석열 정부의 공약은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보유세를 재산세로 완전히 통합시키는 걸로.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재산세 이제 보유 체계를 약간 개편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런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를 개편하는 거는 단순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이제 공청회도 거치고 논의를 거쳐야 될 텐데 그러한 이제 개정안은 우선 포괄적인 개정안은 7월달 세법 개정안 때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네. 이제 이런 공청회 같은 걸 거쳐서 내년에 아마 저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안을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하지만 역시 국회 과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번에 발표된 이 종부세 완화안, 특히 이 다주택자 문제에 대한 완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